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에서 민주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심장은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 순간 두려움과 분노로 요동쳤다. 야. 최민준. 아직도 그 쫄보 꼴이네?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렸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를 괴롭히던 불량배. 강혁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27세.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민주는 강혁수와 그의 패거리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민준이 다르다는 것. 그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혁수는 그를 약한 놈이라며 끊임없이 조롱했다. 그 시절의 상처는 민준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이제 7년 만에 마주한 혁수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불량배가 아니었다. 그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뭐야? 아직도 나보면 겁나. 혁수가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꽉 쥐는 듯했다. 말해야겠네.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사과. 그 강혁수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놈이 왜? 혁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한 짓들 다. 민준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그는 혁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혁수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혁수의 사과는 그의 상처를 다시 들쑤셨다. 왜 이제 와서? 무엇이 혁수를 변하게 한 걸까? 민주는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 혁수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다음 날 혁수가 제안한 작은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카페는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이 따뜻한 조명과 어우러졌다. 민주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혁수는 민준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손은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혁수는 말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때 나는 내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약한 놈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을 괴롭혔지. 하지만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민주는 눈을 들었다. 숨기다니. 뭘? 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너랑 같았어. 민준. 나도 남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너를 괴롭히면서 내 약한 모습을 덮으려 했던 거야.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혁수가 그를 괴롭힌 이유가 자신과 같은 마음 때문이었다니.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몇 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어. 그가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했거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민주는 혁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그는 혁수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혁수의 고백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혁수의 고백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혁수를 다시 만나며 점점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혁수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한편, 민준은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 지호라는 남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29세.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민준의 조용한 성격을 이해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준은 지호와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하지만 혁수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혁수는 민준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혁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준은 갈등했다. 혁수를 용서한다는 건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혁수의 노력은 점점 그의 마음을 녹였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준은 혁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성장했다. 그는 혁수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지호와의 관계는 민준에게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혁수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방황을 했다고 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하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말했다. 민주는 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아직 가족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못했다. 혁수의 이야기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민주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혁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호와의 새로운 사랑에 마음을 열 것인가? 민주는 혁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를 용서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민주는 지호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민주는 카페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혁수의 말을 곱씹었다. 나도 너랑 같았어.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혁수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 이상이었다. 그것은 민준의 상처를 다시 파헤치며 동시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물음을 던졌다.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거지? 민준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혁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뗐다. 그때는 내가 나 자신을 증오했어. 너를 괴롭히면서 내가 강하다고. 내가 정상이라고 착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나도 겁쟁이였어.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거든.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혁수가 그를 괴롭힌 이유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기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걸 털어놓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걸?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혁수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앉아줘. 민준. 제발. 다 말하고 싶어. 민주는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혁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혁수는 말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군대에 갔어. 거기서도 내 감정을 숨겼지. 하지만 군대에서 만난 누군가가 나를 바꿨어. 그는 나한테 솔직해지라고 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면서도. 민주는 혁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혁수는 군대에서 만난 그 사람. 성민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성민은 혁수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성민은 혁수의 망설이는 태도를 견디지 못했고 혁수는 그 상실감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뒤로 나는 내가 한 짓들을 돌아봤어. 특히 너한테 한 짓들. 내가 너를 괴롭힌 건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이었어. 혁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혁수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주는 카페를 나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혁수의 사과는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 덮인 서울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 시절. 민주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 혁수와 그의 패거리는 민준을 교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의 책가방을 뒤지며 조롱했다. 야. 최민준. 너 여자처럼 왜 이렇게 약해? 그 말들은 민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민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은지에게도. 하지만 은지는 민준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아픔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준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그냥 너로 충분해. 민준아. 그런 은지의 말은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혁수의 괴롭힘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민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그 모든 기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혁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 상처는 다시 살아났다. 민준은 회사에서 지호를 만났다. 지호는 민준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그는 29세. 늘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지호는 민준이 조용히 혼자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민준 씨. 혼자 밥 먹는 거 지겹지 않아요. 같이 먹어요. 지호의 미소는 따뜻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호의 유머와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지호는 민준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기분을 알아챘다. 그는 민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지호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사실 남자를 좋아해. 가족한테 커밍아웃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지. 그래도 지금은 내가 나인 게 행복해. 민준은 지호의 당당함에 놀랐다. 그는 자신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지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모든 시간 걸려. 근데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민준은 혁수와의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혁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상처가 더 선명해졌다. 그는 혁수에게 물었다. 너 진짜로 변한 거야? 아니면 그냥 죄책감 덜려고 이러는 거야? 혁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너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민준은 혁수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이야기는 민준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는 혁수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호와의 관계는 민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혁수와의 만남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혁수의 고백과 자신의 상처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고등학교 시절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기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나를 숨겨야 해? 일기장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시 느꼈다. 혁수의 사과는 그 외로움을 다시 불러왔다. 민준은 혁수와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해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엔 혁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다. 왔네. 혁수가 말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민준은 자리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진짜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사과. 그럼 됐어. 이제 뭐? 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 너한테 친구가 되고 싶어. 아니. 적어도 너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친구. 너랑 내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내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민준은 혁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다. 그는 혁수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혁수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준은 그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지호와의 시간을 통해 점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지호는 민준에게 자신의 커밍아웃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내가 처음 가족한테 말했을 때 아빠가 한 달 동안 나랑 말 안 했어. 근데 결국엔 받아들였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민준 씨. 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준은 지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말하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지호의 당당함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지호는 민준을 한강으로 데려갔다. 겨울밤의 한강은 차갑고 고요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씨, 혹시 지금 누굴 좋아해? 지호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내가 나를 먼저 좋아해야 할 것 같아.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시작이야. 나도 그랬거든. 민준은 지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혁수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방황을 했다고 했다. 그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며 큰 갈등을 겪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는 몇 년간 혼자 서울을 떠돌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괴롭힌 것도, 내가 나를 괴롭힌 것도 다 잘못이었어. 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혁수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 지금은 어때? 행복해? 민준이 물었다. 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행복. 아직 멀었지. 근데 적어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아. 민준은 혁수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고민했다. 민준은 혁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혁수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혁수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지호와의 관계는 민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상상했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지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호는 흔쾌히 응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도 괜찮아.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민준은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민준은 지호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과 마주 앉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다. 지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무서운 건 당연해. 근데 이건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민준은 지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주말, 민준은 서울 외곽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지호는 민준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주는 그 손길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그를 맞았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친구도 데려왔구나.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민준은 긴장으로 숨이 막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은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그의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나예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뭐라고? 민준은 다시 한번 말했다. 나 게이예요.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는 좀 놀랐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지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는 지호에게 말했다. 아빠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지호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민준은 지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민준은 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지호야, 나 너 좋아해.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민준 씨.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혁수는 민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혁수는 이제 작은 NGO에서 일하며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한 잘못을 되돌리려 해.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 혁수가 말했다. 민준은 혁수의 초대를 받아 그의 NGO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혁수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혁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돕고 있었다. 민준은 혁수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혁수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준은 지호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갔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점점 더 당당해졌다. 그는 혁수와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민주는 혁수에게 말했다. 너를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나를 괴롭혔던 그 시절, 나도 나 자신을 미워했거든. 혁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준.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혁수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를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지호와의 관계는 그의 일상에 따뜻한 색을 더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혁수와의 만남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주는 혁수의 엔조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민준의 고등학교 시절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다시 마주했다. 어느 날, 민준은 혁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혁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너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 네가 변했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시절에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있어. 혁수는 민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 내가 너한테 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노력하는 거야. 민주는 혁수의 말을 들으며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혁수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는 지호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게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시도해보고 싶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아빠, 나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날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민준아,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민준은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말은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민준은 지호와 함께 서울의 겨울 축제에 갔다. 그들은 눈 덮인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민준은 지호에게 말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강해지는 기분이야.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이미 강해. 민준 씨. 그냥 그걸 깨닫는 중인 거야. 민준은 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있다고 느꼈다. 혁수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를 만나고 네가 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고마워.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혁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민주는 혁수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는 혁수의 진심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혁수를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지호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꿈꿨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과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민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작은 변화에 감사했다. 민주는 혁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너를 용서하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을게. 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걸로 충분해. 민준.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민준은 혁수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혁수의 사과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지호의 사랑을 통해 미래를 꿈꿨다. 민주는 지호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지호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커밍아웃 경험과 혁수와의 만남을 솔직하게 썼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민주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혁수는 엔조에서 계속 일하며 많은 청소년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민준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믿었다. 민준과 혁수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지호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민주는 지호와 함께 한강변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민준의 가족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혁수는 민준의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는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민준과 지호는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은 많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혁수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믿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민준과 혁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결국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